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은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덕분에 추석을 잘 세웠고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아서 오늘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잡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뭐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니까요. 이 시스템 에어컨 그 소리 없는 전쟁, 자, 이노베이션, 이렇게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스템 에어컨 일부로 이제 이 혁신,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기술의 혁신, 용량의 혁신에 대해서 일부를 찍고, 그 다음에 2부는 내일 또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스템 에어컨 LG전자에서 만들어낸 시스템 에어컨의 변천사를 보면은요, 자,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이 모델이 LM 시리즈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역시 그 OEM으로 만들어진 그 에어컨이기는 한데, 처음으로 국내에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이제 시중에 판매가 된 모델입니다. 자, 이 모델은 이제 총 8마력, 10마력, 16마력, 20마력, 30마력 5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 칼라 사진이 없습니다. 너무 오래된 거라 제가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이게 이제 8마력, 10마력이 이렇게 모델이 되어 있는 거고, 20마력은 16마력, 20마력은 조합을 해서 8마력 두 개를 조합하면 16마력이 되고, 10마력, 10마력을 두 개를 조합을 하면 20마력이 되고, 10마력을 세 개를 하면 30마력이 조합이 되는, 이렇게 이제 시리즈를 만들어내게 되었죠. 자, 내부적인 이 재원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딱 생겼어요. 모양이 딱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다른 거를 볼 게 없고, 제가 오늘 주제로 이 선택을 한 이제 어떻게 기술의 혁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기 보시면 냉매는 R22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이게 8마력 하나가 230kg로 나갔습니다. 10마력은 245kg. 그 다음에 전원선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되죠. 그리고 이제 16마력, 20마력 이렇게 재원이 됩니다. 16마력하고 20마력은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어요. 제가 이거를 설치를 해봤을 때도 크기 덩치도 크고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V자 응축기로 되어 있었죠. V자 응축기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0마력은 이제 3개를 조합을 하면 되는데, 이게 총 합하면 무게가 엄청나요. 이게 470kg 플러스 255kg 이렇게 이제 무게가 엄청나게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책은 제가 시스템 에어컨 기술사관학교 3기로 들어가서 공부할 때 그때 배웠던 책이거든요. 이 책이 굉장히 좀 오래되었습니다. 소중한 자료이고 지금도 간혹 가다가 필요할 때 이걸 좀 참고를 해요. 여기 보시면 옆으로 제가 좀 이렇게 했는데 잠깐만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책에는 에어컨의 기본적인 스테트형부터 시작해서 이제 멀티브이까지 종합적인 어떤 그 알고리즘 이런 부분을 아주 소상하게 그리고 원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설명을 해 놓은 자료거든요. 지금 이 책에 나오는 이런 그 과제들이 어떤 건가 하면 그 대학교에서 냉동공조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다 만들었다 그래요. 이거를 주로 이제 그 연암공대에 계신 교수님께 우리는 직접 교육을 받았고, 또 진주에 그 실험실에까지도 가봤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LG전자의 에어컨 담당하시는 분과 협업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반적인 우리 에어컨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다 상업시설 그리고 가정용 에어컨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인버터 에어컨이에요. 그 인버터 에어컨도 이걸 이제 소상하게 이렇게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페이지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여기 페이지는 자체가 없어요. 이게 파워포인트로 교육을 받고 나머지 과제들은 흑백으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흑백으로 줘서 제가 이제 이 소중한 자료를 여러 번 사무실을 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필요할 때 자료를 참고하고, 또 우리가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다성에 젖어서 우리가 처음에 힘들고 어떤 용기를 가지고 시작했던 그런 부분을 또 잊어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번씩 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그때를 또 생각하고 합니다. 처음에 지금 이 LM 시리즈, 자, 이 모델 있지 않습니까? 이 모델 8마력부터 시작해서 8마력, 10마력, 16마력, 20마력, 30마력 요렇게 이제 종류가 우리한테 나왔었고, 지금 이제 분지관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분지관하고는 다 많이 좀 다릅니다. 분지관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 같은 경우는 Y 브랜치를 사용하는데 이건 T 브랜치를 사용해요. 분지관을 T를. 그리고 굉장히 작고 비용도 싸겠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이 두 개를 직접 영업을 해서 직접 설치한 데가 세 군데 있는데요. 세 군데 많이 팔지를 못했습니다. 파주 하수종말 처리장에 요 30마력짜리를 직접 설치를 했고, 요거는 그 석관동에 계시는 서울냉열 사장님과 둘이서 요걸 설치했는데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잘 몰랐어요. 공부를 했지만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SI 코드가 있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었고, 또 그 서울냉열 그 김 사장님은 또 이 시설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니까, 그래서 둘이 협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보조 기사들 데리고 이걸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정부에 있는 미 2사단 지하 벙커, 지금은 아마 싹 다 바뀌었을 겁니다. 지하 벙커에 벽 두께만 그 콘크리트로 1m, 구멍 뚫는 데만 300만원 그렇게 들어서 시설을 해봤고, 또 이제 일반 사무실에 한 세트를 이제 설치를 이제 직접 영업을 해서 설치를 해봤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제 개인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제가 상세하게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 또 지금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 책을 많이 좀 참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순수한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낸 이제 LP 시리즈라 그러죠. 1세대 모델. 지금 그것도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LM 시리즈와 비슷한데 조금 달랐어요. 바람이 상향식으로 바람이 나가는 이 방향이 조금 이렇게 달랐습니다. 요게 이제 1세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판이 된 1세대 모델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모델은 이제 OEM으로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0세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세대 모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만들어진 게 멀티브이 슈퍼2. 아마, 내 생각에는 초창기 가장 많이 판매되었던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V자로 엉축기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합을 하게 되면 바짝 붙여서 조합을 해도 전혀 AS나 그 다음에 다른 뭐 공기 흐름이라든지 이런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바짝 붙여서 쭉 달아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최초의 모델이었죠. 이걸 엄청 많이 팔았고, 저도 영업을 많이 해서 이 모델을 많이 팔았습니다. 이제 그럼 나중에 이제 결점이 나올 건데요. 어떤 결점이 나오는가 하면, 지금 이게 이제 방향이 V자 두 방향만 엉축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 역시도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엉축기 용량이 좀 모자라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와중에 또 LG전자에서 여러가지 이제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차례대로.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슈퍼3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멀티브이 스페이스라 해가지고요. 이제 좀 고급 아파트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그러니까 루바하고 연동이 되게끔 해서 이렇게 이제 이를테면 뭐 한 100평이나 150평 이런 대형 아파트에 각 방마다 이제 에어컨을 설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멀티브이 스페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모델로 대체가 많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아파트 구조도 휴대기를 놓는 구조도 많이 이제 바뀌는 바람에 전면 토출형 4마력부터 12마력이 나오니까 이런 모델로 많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나오는 이게 제가 슈퍼 4라고 했는데 슈퍼 3하고 슈퍼 4하고 이 외형 모양이 이제 같아요. 같은 아마 샤시를 사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3면 응축기가 처음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3면 응축기가 적용이 되면서 대폭적으로 그 무게도 좀 줄여지고 열교환 능력도 많이 좀 향상이 되었죠. 다는 이제 결점이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조합형으로 했을 때 실외기와 실외기를 조합을 했을 때 여기에 바람이 소통될 수 있을 만큼 공간을 이렇게 확보를 해 줬어야만 되는 또 이제 결점이 있었죠. 그렇지만 많은 혁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3면 자체가 이렇게 열교환기가 되기 때문에 부피가 굉장히 많이 작아졌어요. 무게도 좀 줄어들고. 앞으로 아마 저 생각인데요. 이게 이제 뭐 그냥 제가 그냥 혼자서 생각하는 내 비결입니다. 이 응축기를 얼마나 적게 만드는가가 적게 만들면서 효율이 높은가가 아마 이 소리 없는 전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지금 그 연력학적으로 봤을 때 응축기 용량과 능력이 그러니까 냉방 능력이 비례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 또 다른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 생각에는요. 지금 이게 외부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응축을 시키고 뜨거운 바람을 이제 올려 그러니까 외부로 방출을 하는 이 모델인데 요 위쪽이 꽤 좀 그러니까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AS도 문제가 없고 여러가지 문제가 없는 이 상판을 이용을 해서 뭔가 또 응축기를 하게 되면 더 부피가 작아지면서 능력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저 혼자서 내 비술입니다. 이거는 뭐 저보다 더 연구 많이 하시는 분들의 그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우리 에어컨 하는 사람들만 유일하게 이렇게 방문을 할 수 있는 대기업의 연구실 지금 LG전자의 주 연구실은 구로 쪽에 있는데요. 구로 쪽에 있는데 거기 제가 한번 가봤어요. 거기 들어갈 때는 미군 부대에 들어갈 때보다는 조금 덜 해요. 미군 부대는 아예 스마트폰 자체를 휴대폰 자체를 아예 압수를 해서 이렇게 다 별도로 보관을 하고 군부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고 스마트폰에 전부 다 그 카메라 같은 데다가 전부 다 테이프를 다 마킹을 해서 일절 사진 찍지 못한다는 걸 서명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 에어컨을 연구를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를 다 한답니다. 이거를 전문적인 연구를 다 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알맹이만 연구를 하겠죠. 뭐 디자인 이런 거는 어차피 또 이걸 또 디자인하고 또 외부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판매가 잘 이루어질까 또 시각적인 면은 어떨까 운반은 어떻게 하는 여러가지 그런 디자인을 하겠지만 알맹이만 전부 연구를 해서 창원으로 내려보내줍니다. 창원으로 내려보내주면 창원 제2공장에서는 이 시스템 에어컨 공장이 또 별도로 있고 연구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상업적으로 이게 구로에서는 연구만 하는 데고 그 다음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상업적으로 어떻게 만들까 해서 전체적인 그 결합을 하는 외부에 이렇게 샤시도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LG 로고도 만들고 뭐 이런 여러가지 그 다음에 운반할 때 지게차가 충분하게 뜰 수 있는 그 다음에 크레인이 뜰 수 있는 여러가지를 다 만들어서 조합을 하는 게 창원 2공장에서 하는 일이랍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에어컨이 이제 상업적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연구실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다 그럽니다. 이제 제가 그 연구원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각종 센서나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달아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 장안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센서들 이런 거를 집약을 해서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효율을 끌어낼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서 약간 이제 변형을 한다고 그러네요. 뭐 저는 이제 들은 소리니까 그렇게 뭐 하는가 안 하는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어컨을 한 대 구입을 해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영업장이나 우리 빌딩에 설치하기까지는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서 연구하고 디자인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타메이커는 뭐 잘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LG전자의 이 시스템 에어컨을 봤을 때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메이커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이 멀티브이 스페이스도 이제 이게 출시를 한번 해봤고, 근데 이게 이제 나와서 설치가 어느 정도 되었어요. 고급 아파트에 이게 좀 설치가 많이 됐습니다. 루바 연동형이 되어서 에어컨을 틀면 루바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끄면 루바가 닫히고 하는 이런 이제 요 팬이 위쪽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비스성도 좋고, 그 다음에 용량도 크고, 지금처럼 이거를 용량이 많으면 2단으로 쌓으면 AS 하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게 이제 만들어낸 모델이 이제 멀티브이 스페이스인데, 이 모델 때문에 이제 밀려났죠. 지금은 오리는 제품과 그 다음에 멀티브이 S 모델 이거하고 사실을 같이 써요. 이거. 그래서 여기는 4마력부터 12마력까지 다양한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용량만큼 다양하게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모델과 이 모델은 용량 조합은 안 돼요. 필요하다고 해서 한 개 더 해가지고 배관을 하나만 나갈 수 있는 분은 없고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좀 단점이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혁신을 어떻게 이뤘는가 하면, 자, 우리가 큰 빌딩, 대형 빌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한 15층 정도 되는 경우에는 그 3,000kW 뭐 계약 용량을 이렇게 이제 한답니다. 저도 이제 그 빌딩에 에어컨을 시설하러 갔을 때 계약 용량이 몇 킬로인가 3,000kW 계약이 되어 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거를 전기를 다시 더 성합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옥상에 보면 주로 이제 변전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있는 변전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옥상에 변전실이 있는 모든 장비들을 다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성합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비용이 우리 일반 가정에서 뭐 3kW 계약되어 있다고 5kW 계약이 되면 계약 용량만 이게 바꾸면 되지만, 이런 상업용 대형 건물에는 그 용량을 업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또 물론 이제 이건 외국에도 다 있는 그 에어컨이지만 전기를 먹지 않고, 뭐 전기를 기본적으로 PCB에 들어가는 이런 전기, 그 다음에 회인이 돌아가는 전기, 이런 거는 전기를 먹겠지만 주 원료인 주종으로 먹고 있는 전기를 쓰지 않는 모델을 출시하게 됩니다. 끝없이 리노베이션을 하죠. 끝없이 리노베이션을 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를 보면, 요즘 보면 뭐 별의별 스마트폰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가 뭐 하는 것도 있고, 뭐 별의별 그게 다 나오듯이 끊임없이 혁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컨도 거기서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자, 전기료를 먹지 않는, 자, 전기료 혁신의 끝 GHP. 요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종으로 먹는 전기가 컴프레셔에서 먹지 않습니까? 많은 대용량의 전기를 먹는 컴프레셔인데, 그 컴프레셔를 LPG 자동차에 있는 LPG 자동차 엔진을 집어넣고 그 컴프레셔를 이제 LPG 엔진이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이제 좋은 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용량 건물에 전기를 더 증설하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건물에 이제 쓰면 좋은데, 이게 이제 또 단점도 있어요. 뭐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자동차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동차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엔진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PCB 로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가능하지만 자동차 엔진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우리가 담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LGAS는 지금 이게 이제 현대 그 엔진이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요. 뭐 협업을 해서 수리는 되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또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자, 오늘은 실내기에 대해서는 이 혁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외기가 주종으로 냉방을 하고 난방을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게 에어 핸들링 유니트라고 글자를 제가 잘못 적었네요. 여기 이제 AHU입니다. AHU를 대체 가능한 공랭식 AHU.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의 대용량의 건물에는 지하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AHU가 큰 게 하나 있고요. 옆에 냉동기가 하나 있고 그 옆에 보일러가 하나 있어서 엄청난 배관과 덩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일반인들은 지하실에 이 공조실에 들어가 보지는 뭐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우리는 수시로 뭐 드나들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보면 우리도 이해하기 힘든 기계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고요. 소음 또한 너무 시끄러워서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완전 밀폐된 조그마한 사무실 별도로 하나 두고 문을 닫아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기도 상당히 불편해요. 제일 먼저 팬을 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 채로 뭐 하고, 이 시퀀스 제어가 완전히 수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옥상에는 대형 이제 쿨링타워, 뭐 그 종류는 이제 뭐 대양용도 있고, 근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죠. 그것도 이제 겨울 되면 물을 다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물때라 그러죠. 물때. 그런 스러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끼기 때문에 청소도 자주 해줘도 되는데, 이제 공랭식, 만일의 경우에 공랭식 실외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AHU를 사용을 한다면, 옥상에 있는 쿨링타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나 냉동기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혁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LG전자 측에서는 제가 이제 이걸 저도 이제 설계를 하고 팔아먹어야 되니까 수시로 이제 정보를 저도 이제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한테 이런 물건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물건을 판매하고 설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주업이 이건데. 근데 이제 이 두 개만 있으면 끝난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닥터 시설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공랭식 AHU나 공랭식 GHP나 공랭식 EHP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순행식도 있죠. 순행식으로 해도 가능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노베이션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트렌드가 바뀜에 따라서 이런 조그마한 에어컨들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 비록 이제 소규모의 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판매나 설치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트렌드도 이렇게 끊임없이 혁신을 하고 바뀌어져야지만 이 경쟁이 치열한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견디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델이 나왔지요. 이 모델이 지금 현재로 시판이 되고 있는 멀티브이 슈퍼5입니다. 지금 이거 한 대가 30마리까지 단독으로 나오는 모델이 있어요. 단독으로. 이제 이렇게 부피가 작아진 부분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열 교환기를 얼마나,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사방향은 아니지만 사방향이에요. 옆에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AS나 기타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놨고, 이 부분까지 다 열교환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 줄이려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공간은 좀 많이 남아있어요. 학보가 이만큼 많이 남아있어요. 이 횡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횡을 이렇게 모양을 조금 올리고 그러니까 상부 토출형 같은 경우에는 높이는 물론 어느 정도는 제한이 있고 그렇겠지만 조금 더 올라가도 된다고 봤을 때 여기에 사각으로 만일에 열교환기를 부착을 해서 이용을 한다면 상당히 더 무게도 줄여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피도 더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옥상에 에어컨을 시설을 할 때 이 실외기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안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멀티브의 전 종류들이 전부 다 일반 엘리베이터에다 대부분은 일반 엘리베이터에 다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층만 도배를 해서 올리면 되거든요. 요즘은 이제 탱크 같이 생긴 이런 게 이제 올려주는 것도 있고, 도비가 옛날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목도를 해서 올렸는데 지금은 그 도비 해주는 회사가 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쉽게 옥상으로 올려서 시설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천을 한다. 끊임없이 혁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끊임없이 우리도 혁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좋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습득을 해야지만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에어컨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이런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해줌으로 해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 통해서 광고비를 받아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업을 하면서 시스템 에어컨이 처음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 업을 쭉 해오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변천이 되었고 어떻게 해야 되겠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에어컨 시설하시는 분, 영업하시는 분,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들어와서 제 영상을 보시고 뭐 좋아요도 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싫어요도 안 누르시고 구독도 안 누르시고 보시고만 빠져나가시는 분들 한 60%, 65% 정도가 보시고만 빠져나갑니다. 자, 이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 시스템 에어컨 업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가까운 뭐 일본부터 시작해 가지고 같은 종류의 EHP, GHP 에어컨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매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런 좋은 정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 2부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이 좀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2부, 3부도 다시 이제 편성을 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간단하게 찍어서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사진 다 받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컴퓨터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글자를 다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다시 편집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편집을 다 해야 되고 그리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한 사람이 많은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영상이거든요. 물론 이제 값 싸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참 대단하다 하는 분도 계실 건데 이왕이시면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또 계속 받아보시고 싶으면 구독 이렇게 해주시면 저에게도 좀 이제 힘이 나지요. 용기도 나고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그 두 가지 기술의 혁신에 대해서 쭉 한번 이제 해봤는데 이 워딩을 적어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영상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주저리 제가 그동안에 이 에어컨을 쭉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가벼운 지식이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그냥 주저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을 전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답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이거는 잘못되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이제 완전한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찬바람이 부는 듯한 그런 이제 가을이 왔는데요. 자, 빨리 코로나 물러가고
또 우리 그 시스템 에어컨 하시는 우리 동료, 그리고 또 이렇게 구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 가지고 이제 건물에도 다시 인테리어를 해서 이제 전기 작게 먹는 이런 에어컨 시설하고 이렇게 번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